한지원 의사, 혹시 아침 첫 소변에 하얀 거품이 생기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분이 지나도 변기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거품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30년간 콩팥 건강을 연구하고 지켜온 의사 한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실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심각한 손상이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불평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아침 소변의 거품을 몇 년간 무시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콩팥 손상을 마주하게 된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성공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수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손상된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신호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초기 경고에 빠르게 대처한다면 콩팥 질환의 진행을 극적으로 늦추거나 심지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 특히 아침 소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찾아야 할 정확한 경고 신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콩팥을 평생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을 통제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는 놓치기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의 아버님은 72세의 활기 넘치시는 분인데 최근 생애 처음으로 콩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한동안 아침마다 변기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계속되자 작은 걱정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에 자신 있었고 병원 문턱을 거의 넘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이 계속해서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뇨, 즉 콩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와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하루 종일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으며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불과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길고 건강한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콩팥 건강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보시려면 저와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상을 일찍 끄신다면 제가 마지막에 공개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습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습관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저는 작지만 꾸준한 일상의 습관들이 어떤 약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변화가 얼마나 간단하고 강력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콩팥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내는 6가지 주요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품입니다.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10분 이상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포가 아닙니다. 단백뇨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를 만성 콩팥병의 가장 초기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라고 말합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박 선생님은 거품류를 몇 년간 무시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 그의 콩팥 기능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 자신의 콩팥이 그 시간 동안 조용히 망가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소변을 보신 뒤 10분 후에 변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만약 거품이 여전히 있다면 일주일 정도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단 하루만으로 겁먹지 마시고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가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밤새 소변을 농축시키는 영리한 기능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사람들은 콩팥 기능이 저하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이신 74세 김 선생님은 매일 밤 4~5번씩 깨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저염식 식단을 따랐으며 잠들기 전 몇 분간 간단한 발목 펌프 운동을 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녀가 화장실 가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것은 방광 문제일 수도 있지만 콩팥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증상이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때입니다. 혹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셋째, 지속적인 부종을 살펴보세요. 발목이나 발 또는 얼굴이 자주 붓는다면 이는 콩팥이 체내의 과도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콩팥병 환자의 무려 70%가 부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65세 이 선생님은 몇 달 동안 아침마다 붓는 눈두덩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결국 콩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염분 섭취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매일 체중을 기록합니다. 부종은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콩팥 문제의 핵심 단서는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발목이 붓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조절하기 힘든 고혈압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혈압 조절에 있어 막강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콩팥이 손상되면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는 고혈압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기저에 콩팥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70세 최 선생님은 3가지 다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압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문제는 그의 콩팥에 있었습니다. 콩팥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혈압은 마침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디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량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다섯째는 아무리 쉬어도 떨쳐낼 수 없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콩팥은 적혈구 생성을 돕는 필수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아무리 잠을 자도 지치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한 주요 건강조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빈혈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69세 윤 선생님은 재개발소까지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콩팥 검사를 통해 마침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계속되는 피로감을 단순히 노화나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무언가 말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 신호는 소변의 색이나 냄새의 변화입니다. 유난히 강한 암모니아 같은 냄새나 어둡고 붉거나 탁한 색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제신장학회는 이러한 변화가 조기 발견의 핵심 단서임을 확인했습니다. 66세 장 선생님은 소변이 탁해지고 냄새가 심해진 것을 발견한 후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여 즉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음식이나 약물이 일시적으로 소변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 지속적인 변화를 발견한다면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았으니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좋은 기준은 체중 1kg당 약 30ml의 물을 하루 종일 고르게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 약 132파운드인 사람은 약 1.8리터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미 말기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의사가 특정한 수분 제한 지침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물방울 가지고 다니며 섭취량을 추적해 보세요. 핵심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조금씩,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까지 마시는 것이 완벽한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둘째, 저염식 식단을 받아들이세요. 과도한 소금은 콩팥의 직접적인 적이며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통조림 수프, 가공육, 식당 음식 같은 곳에 숨겨진 나트륨을 찾아내는 탐정이 되어 보세요. 라면 한 봉지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요령은 자동적으로 소금통에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음식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허브, 향신료와 같은 맛있는 대안을 사용해 음식의 풍미를 더해보세요. 셋째,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단백질은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으면 콩팥에 과부하를 줍니다. 일반적인 지침은 체중 1kg당 약 0.8g의 단백질입니다. 붉은 고기를 대량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생선, 콩, 두부와 같은 고품질이 콩팥 친화적인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은 특히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제가 나누고 싶은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 해춘 주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수박 껍질의 하얀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더 나은 순환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더 건강하고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얀 껍질 일부를 체리 몇 개와 함께 갈아서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셔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행된 콩팥 질환이 있으시다면 칼륨 함량 때문에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일 전체를 활용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을 정강이 쪽으로 구부렸다가 마치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아래로 뻗어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을 하루에 단 5분,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종을 줄이고 전반적인 콩팥 기능을 지원합니다.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섯째, 규칙적인 자가 관찰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 소변을 살펴보세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혈압을 재보세요. 간단한 기록을 유지하세요. 이 작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를 10초 동안 부드럽게 눌러 부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얹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는다면 그것은 체액 저류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과 염증을 높이며 이 두 가지 모두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좋은 잠을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취미를 찾고 매일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지세요. 자, 오늘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품료가 단지 피곤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빨리 사라진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신을 완전히 깨뜨립시다.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만 있다면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강하고 건강한 콩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못지않은 콩팥 기능을 가진 80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했을 때의 위험은 심각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 투석, 심지어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였을 때의 보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수십 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10분 뒤에 다시 변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이 간단한 2초의 행동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거품이 여전히 있다면 일주일간 지켜보시고 계속된다면 의사와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만약 거품이 사라졌다면 그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물 한 잔을 더 마시세요. 소금통을 치워두세요. 우리 목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분야에서 30년을 보낸 후 저는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압니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대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보호할 때 그들은 평생 여러분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 건강, 뇌졸중, 그리고 심장 질환 사이의 충격적인 연관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심지어 나쁜 콩팥 기능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거품류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다